서울의 한적한 동네, 돌담길이 정겹고 저녁마다 하늘이 파스텔톤 노을로 물드는 이곳에 박민서와 그녀의 딸 수진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소박한 2층 집으로 문가에는 덩굴장미가 피어 있고 뒤뜰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10년 전 수진의 아빠가 아무 말 없이 떠난 후 이 집은 모녀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 이후로 민서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모두 해내야 했다. 그녀의 엄격함은 동네에서도 유명했다. 그녀는 오직 명확한 규칙과 기대만이 수진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규율이 없으면 발전도 없어. 그녀는 수진의 숙제를 매일 밤 꼼꼼히 확인하며 자주 이렇게 말했다. 10대가 된 수진은 엄마와 자주 부딪히는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지만 방과 후에는 낡은 철길 넘어 공터에서 축구를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곳에서만큼은 엄마의 엄격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다 컸네. 다 컸어. 긁힌 무릎과 흙투성이 옷으로 집에 돌아온 수진에게 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엄마가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수년간의 외로운 삶은 민서를 엄격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비범할 정도로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지역회사의 회계팀에서 일했고 동료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압박감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존중했다. 하지만 집부엌의 낡은 나무 식탁에 앉아 있을 때면 그녀는 수진의 아빠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의 사진을 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수진이 잠든 밤이면 민서는 가끔 자신에게 꿈꿀 시간을 허락했다. 집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상상했지만 인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렸다. 어리석은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현실로 돌아왔다. 수지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고 있다고 느꼈고 데이트를 하거나 적어도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라도 하라고 종종 권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녀가 말했지만 민서는 그저 미소 지으며 화제를 돌릴 뿐이었다. 회사의 큰 창문으로 호박색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민서는 서류와 숫자 더미에 파묻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삶은 끝없는 표와 보고서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법무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을 신입 직원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은 깨졌다. 새로운 변호사, 강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악수는 결단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히 강했지만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다. 그의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눈은 창밖 하늘을 비추는 듯 선명한 푸른 빛이었다. 평소 무뚝뚝했던 민서였지만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자기소개를 하러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민서 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팀장님 업무 능력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지훈은 업무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녀의 책상 옆에 자주 머물렀다. 그는 최신 책이나 영화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그들의 대화는 종종 퇴근 시간까지 이어졌다. 민서는 점차 자신이 정돈된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그녀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는데 이는 수년 동안 그녀에게 없었던 일이었다. 그의 재치와 편안함은 그녀의 익숙한 존재, 엄격함의 장벽을 허물었고 그녀는 다시 젊고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훈은 민서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했다. 그들은 사무실 근처의 작은 한식당을 골랐고 그곳에서 사무실이라는 공간에 제약 없이 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 형식적인 주제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민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수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민서 씨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수진이는 그런 엄마를 둬서 행운아예요.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책임감의 무게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뤄낸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지우는 동료로서 민서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의 따뜻한 태도와 배려는 그녀가 마음 주위에 쌓아 올린 벽을 서서히 녹였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집 문 앞에서 지훈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민서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제가 친구로서뿐만 아니라 당신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도 될까요? 그녀의 대답은 나지막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네. 여름 바람이 민서와 지훈이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한 작은 집 뒷뜰을 감싸고 있는 늙은 참나무 잎사귀들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땅 위에 빛과 그림자의 얼룩을 만들어 마치 자연이 직접 이 축제를 장식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모든 것이 소박하지만 품격 있게 준비되었다. 하객들을 위한 흰색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야생화와 푸른 잎으로 장식된 즉석 제단이 있었다. 배경에서는 지훈이 좋아하는 클래식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따뜻한 미소와 속삭이는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 중에는 직장 동료, 오랜 친구, 그리고 이 특별한 날에 민서와 지훈을 축하하기 위해 온 친척들이 있었다. 그녀는 젊음과 신선함이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엄마, 정말 멋져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민서에게 다가가며 그녀가 말했다. 고맙다, 얘야. 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딸, 네가 여기 함께 있어서 정말 기쁘단다. 이런 날을 놓칠 수 없죠. 지훈 씨는 좋은 분이에요.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행복과 미지의 미래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으로 반짝였다. 알아, 얘야. 나도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느껴. 민서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결단력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식이 시작되자 지훈이 제단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의자 사이의 통로를 따라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오는 민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랑과 감탄으로 가득했다. 우아한 흰색 드레스를 입은 민서는 야생화 부케를 들고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 앞에 선 주례는 전통적인 말로 식을 시작했지만 곧 민서와 지훈을 위해 특별히 쓰인 사랑에 대한 더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말로 이어졌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새롭게 하는 결심이자 약속입니다. 그는 신랑과 신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박민서 씨와 강지훈 씨,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의 기초가 될 서로에 대한 서약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례가 물었다. 서약을 교환할 시간이 되자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저도 준비되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은 웃음과 기쁨의 눈물로 가득한 순수한 마법의 순간이었다. 이제 두 분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례가 말을 마치자 종소리가 울리며 그들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결혼식은 춤과 노래, 그리고 새로 탄생한 부부를 위한 희망과 꿈,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축사와 건배로 이어졌다. 두 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객들이 갓 태어난 부부를 위해 잔을 높이 들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민서와 지훈은 보기 드문 열정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수진을 부엌에서 발견하고 기분 좋게 놀랐다. 그녀는 김치볶음밥을 어찌나 열심히 볶던지 밥알이 프라이팬 밖으로 튀어나갈 뻔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부주방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수진이 그들이 들어서자 선언했다. 엄마는 오늘 손님이에요. 지훈에게는 과일을 깎는 임무가 주어졌다. 사과로 백조를 만들려는 그의 시도는 오히려 어설픈 개구리에 가까웠다.
지훈 아저씨, 그게 뭐예요? 신종 양서류인가요? 수진이 킥킥 웃으며 지훈에게 윙크했다. 이건 말이지. 오직 톰슨 가족의 부엌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종이란다. 웃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아침 식사는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이는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훈은 수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녀와 공통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오래된 코미디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내 생각에 이건 영화 역사상 가장 웃긴 코미디야. 그는 거대한 팝콘 그릇을 들고 소파에 자리를 잡으며 선언했다. 도전 받아들이죠. 수진이 미소 지으며 옆에 앉았다. 영화는 정말로 웃겼고 곧 수진은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알았어요. 이번 라운드는 아저씨가 이겼어요. 하지만 다음 복수전을 기대하세요. 다음 날 수진은 뒤뜰에서 배드민턴을 치자고 했다. 몸 좀 푸는 거 두렵진 않죠? 그녀가 지훈에게 라켓을 건네며 도전적으로 물었다. 수진아, 나 학교 다닐 때 배드민턴 챔피언이었어. 지훈은 사실 마지막으로 라켓을 잡아본 게 10년도 더 전이었지만 진지하게 말했다. 경기는 웃음과 선의의 놀림으로 가득했고 지훈은 실수로 셔틀콕 몇 개를 옆집 마당으로 날려보냈다. 어이, 아저씨, 체스 동호회에나 가입하는 게 어때요? 그들이 또 다른 길 잃은 셔틀콕을 찾을 때 수진이 놀렸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친근해졌다. 지훈은 그녀의 아빠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곁에서 지지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거나 숙제를 도와주는 어른 친구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함께 저녁을 준비할 때 수진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있잖아요, 지훈 아저씨. 아저씨가 여기 있어서 기뻐요. 좋은 분이세요.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수진아.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기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친절과 유머로 지훈과 수진은 새로운 기쁨과 따뜻한 추억으로 집을 채워가며 관계를 쌓아갔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시작된 만큼이나 빨리 끝났다. 가을이 깊어짐에 따라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한때 웃음과 즐거운 외침으로 가득했던 집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늘 활기차고 솔직했던 수지는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졌다. 그녀의 시선은 종종 허공을 맴돌았는데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민서도 이것을 사춘기 위기 탓으로 돌렸다. 15살의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딸이 집을 비우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어디 가니?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아무 설명 없이 나가려는 듯하자 민서가 물었다. 그냥 산책하러요. 수진은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수진아, 우린 항상 서로에게 모든 걸 말했잖아. 무슨 일이야? 민서가 다그쳤지만 대답이 이어지기 전에 딸 뒤로 문이 쾅 닫혔다. 밤은 민서에게 불안의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수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모든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계는 무심하게 아침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를 위로하려던 지우는 아마 그냥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걸 거야. 그 나이대에는 정상적인 일이잖아. 라고 말했다. 새벽 3시까지 딸애를 밖에 붙잡아두는 새로운 친구들 말이지. 민서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싹 트는 것을 느끼며 빈정거렸다. 어느 날 새벽녘에야 마침내 집에 돌아온 수지는 민서에게 정말 낯설게 보였다. 딸의 눈에는 평범한 10대의 슬픔보다 더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옷은 숲속을 헤치고 달려온 것처럼 긁히고 더러워져 있었다. 수진아, 괜찮니? 엄마가 물었지만 대답은 그저 조용한 끄덕임 뿐이었다. 이러한 밤의 실종은 일상이 되었다. 수지는 점점 더 늦게 집에 돌아왔고 그녀의 행동은 더욱 수수께끼 같아졌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더 이상 걱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우리 수진이랑 어른으로서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 뭐가 그렇게 힘든지 알아봐야지. 민서는 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으로 공포를 느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이 수진의 방으로 올라갔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듯한 속삭임과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문 좀 열어봐. 우리야. 민서는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려 애쓰며 조용히 말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에는 수진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관심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고 이제 자야겠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을 때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밤마다 수진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면 민서와 지우는 문 밖에 남아 그 어떤 말보다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침묵에 귀를 기울였다. 민서는 출장을 위해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고 엄마는 어려운 시기에 딸을 집에 두고 떠난다는 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지후는 침실 문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정말 가야겠어? 그는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응, 일 때문에 중요해. 하지만 매일 전화할게. 제발 수진이 좀 잘 챙겨줘. 그녀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 말없이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딸의 시선을 잡으려 애썼다.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민서는 이 짧은 접촉을 통해 자신의 모든 사랑과 걱정을 전하려는 듯 수진을 껴안았다. 착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수진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집을 떠나면서 민서는 의무감과 모성 본능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집에 여러 번 전화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전화기 화면은 그녀에게 침묵의 검은 바다처럼 보였다. 수진과 단둘이 남게 된 지우는 점점 더 멀어지는 소녀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그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수진은 그의 여가 제안을 귀찮다는 듯 뿌리쳤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 무관심했으며 지우는 그들 사이에 불신의 벽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나랑 얘기 좀 해. 뭐가 널 힘들게 하는 거야? 나 믿어도 되는 거 알잖아. 어느 날 저녁 그들이 거실에 남았을 때 그가 시도했다. 수지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흐릿해 보였고 지우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동안 지우는 수진과 소통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저녁은 점점 더 짙고 무거워지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서에게 대화 시도가 실패했다고 알렸고 그의 말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계속 상황 좀 알려줘. 수진이가 괜찮은지 알아야겠어. 그녀는 모든 통화에서 부탁했고 지우는 실제 소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출장에서 긴장된 업무 회의를 마친 후 민서는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긴장을 풀고 잠시나마 일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부드러운 음악이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어둑한 조명의 술집에서 그녀는 칵테일을 앞에 두고 둥근 테이블에 앉아 동료들에게 가족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기회를 찾았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지훈 씨는 항상 좋은 사람이었지만 수진이와의 상황은 너무 복잡해. 그녀의 동료 중 한 명인 서연은 어떤 상황이든 극적으로 만드는 경향으로 유명했는데 재빨리 대화에 끼어들었다. 민서야, 근데 남자들이 어떤지 알잖아. 어쩌면 지훈 씨가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 민서는 서연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글쎄,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 지훈 씨는 항상 힘이 되어줬는데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 들어봤잖아. 그렇지? 남자들이 뭔가를 숨기기 시작하면 보통 좋게 끝나지 않더라고. 널 겁주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드라마를 부풀릴 기회를 즐기는 듯이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다른 동료 현우가 대화에 이성적인 목소리를 더하려 끼어들었다. 서연아,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말자. 민서, 네가 지훈 씨와 너희 상황을 가장 잘 알잖아. 어쩌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간단한 설명이 있을지도 몰라. 민서는 현우의 말에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냥 지훈 씨랑 솔직하게 대화해야겠어.
우린 항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저녁은 계속되었지만 서연과의 대화는 민서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남겼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면 지훈과 진지하게 대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근거 없이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술집에서의 대화는 관계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외부의 압력과 추측에 굴복하면 그것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집이 이상할 정도로 텅 비고 조용하다는 것을 알았다. 수지는 집에 없었고 지우는 생각에 잠겨 부엌에 앉아 있었다. 또 어디 간다고 말도 없이 나갔어. 민서의 눈에서 질문을 읽은 그가 말했다. 민서는 공포가 심장을 옥죄는 것을 느꼈다. 수지는 이전에는 결코 그렇게 내성적이고 멀어진 적이 없었다. 그녀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녀의 침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공기 중에 맴돌며 불안한 예감으로 분위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온 민서는 문을 열자마자 말없는 긴장감의 분위기가 얼굴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은 불안한 예감으로 바뀌었다. 지우는 눈까지 미소가 닿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로 문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평소 따뜻하고 반갑던 그의 시선은 이제 걱정스럽고 피곤해 보였다. 어서 와. 출장은 어땠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고르는 것처럼 약간 절제되어 있었다. 좋았어. 그래도 집에 오니 정말 좋다. 민서는 그를 안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수진의 방으로 통하는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진이는 자기 방에 있어. 지훈은 자세한 이야기를 꺼리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회피적으로 방황했다. 민서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냉기를 느꼈다. 그녀는 현관에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딸의 방으로 향했지만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막아섰다. 먼저 얘기 좀 해.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들은 거실에 앉았고 모든 가구는 지나간 긴장의 날들을 목격한 증인처럼 보였다. 지우는 수진이 설명 없이 집을 나가 새벽녘에야 돌아왔던 일, 그녀와 대화하려 했지만 그녀가 마음의 문을 닫고 소통하려는 시도를 거부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민서야. 갑자기 행동이 너무 변했어. 수진이 답지 않아. 지우는 무력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민서는 갑자기 그들이 일과 새로운 결혼 생활에 몰두하느라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지 깨달았다. 그녀는 일어섰고 이미 속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얘기해 볼게. 수진의 방은 어두컴컴했다. 커튼이 굳게 닫혀 봄 햇살이 들어오지 못했다. 민서는 노크하고 조용히 들어갔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수진아, 엄마가 조용히 불렀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민서는 그녀의 눈에서 텅 빈 시선을 보았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고 그 목소리에는 민서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민서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그냥 힘든 날들이었어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다. 민서는 딸이 희미하게 떨고 있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껴안았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알았지? 넌 날 믿어도 돼. 집에 돌아온 후 민서는 분위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되었다고 느꼈다. 부재 중에 느꼈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고 빨래 더미에서 발견한 것들은 그녀의 걱정에 기름을 부었다. 어느 날 아침 빨랫감을 정리하던 민서는 수진의 시트 한 장에서 이상한 얼룩을 발견했다. 작았지만 분명 핏자국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심장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피가 어디서 묻었지? 수진이는 다쳤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녀는 마음속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민서는 지훈과 수진에게 자신의 걱정을 숨기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시트를 따로 세탁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훈이 수진에게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최근 행동은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고 때로는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지훈이 잠시 가게에 간 사이 민서는 대화를 결심했다. 그녀는 딸의 방문으로 다가가 노크했다. 수진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은 문을 열었고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고 속을 알 수 없었다. 방으로 들어간 민서는 딸 옆 침대에 앉았다. 수진아, 내 시트에서 피를 봤어. 괜찮니? 누가 널 위협하고 있니? 그녀는 딸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실수로 좀 배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아내려 애쓰며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확실하니?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널 지켜주기 위해 내가 여기 있어. 수지는 마치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듯이 엄마를 재빨리 껴안았다. 네, 엄마. 확신해요. 그냥 운이 나쁜 날이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이른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지훈과 수진에게 작별 키스를 했다. 하지만 직장으로 가는 대신 그녀는 몰래 두 번째 차 열쇠를 챙겼다. 그녀는 몇 블록을 운전해 집이 보이지 않지만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모퉁이에 차를 세웠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흥분과 두려움이 진실을 알아내려는 결심과 뒤섞였다. 그녀가 사랑하고 가족을 맡긴 남자, 지훈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이 근거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직감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집 문이 열렸다. 민서는 쌍안경을 잡고 집을 향했다. 지훈과 수진이 집에서 나와 차에 타는 것을 보고 숨이 멎었다. 이런 이른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행동할 때라고 결심한 민서는 차에 시동을 걸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뒤따랐다. 머릿속에는 온갖 시나리오가 맴돌았고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지훈의 차는 도시 외곽의 공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민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그녀는 그들을 따라가기 전에 몇 분을 기다렸다. 지훈과 수지는 나란히 걷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에서는 명백한 친밀감이나 부적절한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불안감과 커져가는 분노가 민서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벤치에 멈춰 섰을 때 그녀는 재빨리 그들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려 애쓰며 큰 소리로 물었다. 지훈과 수지는 놀라 돌아섰다. 민서 씨, 여기서 뭐 해요? 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는 척 하지 마. 이른 아침에 여기서 둘이 뭐 하는 거냐고.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수지는 얼굴이 빨개져 그들 사이에 섰다. 엄마,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서는 지훈에게 달려들어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내 딸이랑 자는 거야? 대답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진정해. 민서 씨.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민서는 그를 밀치며 말을 끊었다. 그녀는 설명을 요구했고 그녀의 모든 부분은 내면을 파괴하는 감정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위한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지훈에게 달려들었을 때 그녀의 주먹은 맹목적이고 혼란스러웠다. 지훈은 자신을 보호하려 팔로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주먹 하나가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을 때 상황은 변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위협적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그녀를 멈추게 하려 단단히 손을 쥐었다. 그만해, 민서.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나와 수진이는 진지해. 그리고 우린 지금 경찰서로 가는 길이야.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 그의 거짓 한 점 없는 시선을 마주한 민서는 천천히 진정했다.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땀과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그녀의 시선은 옆에 창백하고 겁에 질려 서 있는 수진에게로 향했다. 수진은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엄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엄마, 제발 차에서 기다려줘요. 돌아오면 다 설명할게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제발. 민서는 압박감과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지훈의 손을 놓고 돌아서서 차로 향했다. 차 안에 앉아 그녀는 평화롭게만 보이지 않는 공원의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딸과 지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차 안에서 민서는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감정은 여전히 속에서 들끓었지만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은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수진과 지훈이 돌아와 모든 진실을 알려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의심과 불안이 그녀 의식의 모든 구석을 채웠다. 지훈과 수진이 차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지훈은 조용히 운전석에 앉았고 수진은 그의 옆 조수석에 앉았다. 차 안에는 문 닫히는 소리와 안전벨트 채우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수진은 글러브 박스에서 구급상자를 꺼내 지훈의 얼굴에 난 긁힌 상처와 멍을 조심스럽게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독약이 상처에 닿아 따가울 때 가끔 얼굴을 찡그릴 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서는 이 모든 시간 동안 가방을 꼭 쥔 채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앞길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생각은 분명 다른 곳에 있었다. 수진이 상처 치료를 마치고 구급상자를 치운 후 그녀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어떻게 우리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고 모든 단어는 무겁게 울렸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지훈도 민서에게 비난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내내 침묵하던 민서는 참지 못했다. 모든 정황이 그랬잖아.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다. 넌 내성적으로 변했고 우리 관계는 나빠졌어. 그러다 시트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단 말이야.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민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고 말이 나올수록 그녀의 비난은 더욱 집요해졌으며 쌓인 긴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던 지훈은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끼어들었다. 민서 씨, 제발 진정해요. 그가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서 거기서 모든 걸 이야기합시다. 여긴 그런 이야기를 할 장소도 시간도 아니에요. 그의 말 이후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고 수지는 실망과 상처를 감추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깊게 한숨을 쉬며 길에 집중했다. 남은 길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일어난 일을 되새기고 갑자기 터져나온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집으로 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침묵은 말하지 않은 말들로 가득 차 시끄러웠다. 이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 각자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자 민서는 수진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지훈은 진지한 대화를 준비하며 그들 뒤로 문을 닫았다. 수진은 엄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냈다. 엄마, 제가 다 설명해야 해요. 최근 몇 달간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저랑 친구들이 공원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무리가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점점 통제불능이 되었어요.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말을 시작했다. 민서는 커져가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주의 깊게 들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수진아? 어느 날 저녁, 그 애들이 또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놀리고 밀치기 시작했고 곧 싸움으로 번졌어요. 민준이가 우리를 보호하려다가 싸움 중에 실수로 그들 중 한 명을 밀었어요. 그 애가 넘어지면서 연석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 애는 의심스러운 평판을 가진 부잣집 아들 재혁이었어요. 수지는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싸움 후에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민준이도 걱정돼서 무서웠어요.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고 심하게 다쳤어요. 그녀는 생각을 가다듬으며 말을 시작했다. 병원은 질문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딸의 말을 듣는 민서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과 수진이 빠른 판단을 내릴 만큼 현명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지훈 아저씨가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를 봤어요. 처음에는 엄청 놀라셨지만 그 후에 저랑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수지는 지지를 구하듯 지훈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재혁이는 심하게 다쳤니? 민서는 심장이 점점 더 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네, 엄마. 병원에 있어요. 그리고 민준이와 이제 우리 모두 그의 아빠가 복수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민준이를 우리 집에 숨겼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그 피가 시트를 더럽힌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애쓰며 떨렸다. 지훈도 끼어들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민서 씨. 하지만 수진이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이미 민준이를 위해 법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피해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민서는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한 번의 대화치고는 너무 많은 내용이었고 그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우린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수진아, 넌 나한테 바로 말했어야 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을 숨기지 마.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우린 민준이를 도울 거야. 일어난 모든 일 이후 민준이를 병문안하는 것은 수진에게 단순한 우정의 표현을 넘어선 의무가 되었다. 그녀는 친구를 집에 숨기기로 한 결정이 비록 최선의 의도로 한 것이었지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느꼈다. 이제 그가 병원에 있고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으니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정신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그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병원은 대조적인 공간이었다. 소독된 반짝이는 복도와 소독약 냄새가 환자들의 조용한 신음소리와 의료진의 지친 미소와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자동문을 통과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접수처로 가서 민준의 병실 안내를 받았다. 병실을 지나가면서 수지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바로 엄마에게 말했다면 지금 이런 갈등은 없었을 텐데.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순간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병실에 도착한 수지는 문을 노크하고 천천히 들어갔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를 보자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안녕,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기쁨이 묻어 있었다. 안녕, 몸은 좀 어때? 수지는 침대로 다가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생각보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이 곧 나을 거래. 그는 더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모든 움직임이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했다. 수지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모두 너 때문에 얼마나 걱했는지 몰라. 민주는 답으로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수진아, 내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때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절대 잊지 않을게.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지는 엄마와 지훈과의 대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를 잠재적인 결과로부터 보호할 계획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호사인 지훈은 이미 그의 사건을 맡아 일하고 있었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와 소음으로 그들의 대화가 중단되었다. 무슨 소리지? 수진이 점점 더 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하게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아. 민주는 창밖을 보려고 일어나려 했지만 날카로운 통증에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복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살짝 열었다. 그녀에게 펼쳐진 광경은 혼돈 그 자체였다. 경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소리치는 세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다. 한 경찰관은 한 남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그가 품속에 숨기려던 물건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깨달은 수지는 문에서 물러섰고 심장이 부섰다. 권총이야. 그녀는 속삭이며 그의 침대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수진아, 여기 병실에 있어. 문 잠가. 그가 그녀를 위해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조용히 말했다. 수지는 그의 말대로 재빨리 문으로 다가가 열쇠를 돌렸다. 그녀가 창문 커튼을 치는 동안 복도가 갑자기 조용해지기 전에 몇 번의 더 큰 외침과 싸움 소리가 들렸다. 몇 분간의 긴장된 침묵 끝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누구세요? 라고 묻고 나서야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 반대편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민준과 시선을 교환했고 민준은 그들을 믿어도 좋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고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왔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작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설명했다. 그의 말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경찰관들 뒤로 문이 닫힌 후 수진과 민주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병실에 남았다. 상황이 통제되었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지훈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결단력과 약간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방금 경찰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했어. 싸움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내가 그들에게 전화했었거든. 그가 수진 옆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재혁인의 가족을 감시하고 있었어. 오늘의 사건은 그 가족을 잡아넣을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야. 수지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뭘 하려고 하는데요? 재혁이네가 민준이를 노리고 있다면 이렇게 두는 건 위험하잖아요. 지우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계획을 세웠어. 바로 여기 병원에 매복을 설치했지. 복수하러 온 킬러들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체포했어. 무기는 압수되었고 이제 이건 재혁이 아버지에게 불리한 심각한 증거가 될 거야. 세상에, 내가 미끼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 민준이 농담으로 긴장을 풀려 하며 말했다. 수지는 그의 유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웃을 일이 아니야, 민준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진지하게 반박했다. 그녀의 눈에는 참으려 애쓰는 눈물이 가득했다. 무모한 행동 때문에 친구를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진아, 모든 게 잘 끝났어. 이제 민준이는 안전하고 경찰은 이 위협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 순간 2명의 형사가 병실로 들어와 지훈의 말을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재혁인의 가족의 행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감시해 왔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어떻게 그들을 체포할 수 있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수진 학생과 민준 학생, 2사람 모두 매우 용감했어요. 친구를 도우려는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력 덕분에 우리가 더 이상의 폭력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떠난 후 수진, 민준, 그리고 지훈은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병실에 남았다. 위험이 지나갔다는 안도감과 상황이 얼마나 쉽게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뒤섞였다. 시간이 지나 평온을 되찾으면서 그 사건들의 여파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싸움에서 입은 부상으로 최근에 퇴원한 재혁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그가 회복할 무렵 그의 아버지는 이미 구금되었고 재혁 자신도 갈등을 유발한 역할 때문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민준도 부상에서 회복하여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회복에 기쁨이 넘친 수지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일찍 도착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의 병실로 올라가자 그녀는 이미 짐을 다 싼 민준을 발견했다. 수진을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네. 그녀가 미소 지으며 꽃을 건넸다. 드디어 민준이 꽃다발을 받으며 대답했다. 이 모든 게 끝나서 정말 기뻐. 이제 좀 더 평온한 시기가 시작되길 바라. 그 시간 집에서는 깊은 생각과 진지한 대화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지훈과 민서가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 그들은 설립 상황을 되새겼다. 경찰이 매복을 계획하고 그 공격자들을 체포하는 등 훌륭한 일을 해냈어. 지훈이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재혁인의 가족을 감시해왔고 이번 사건이 행동에 나설 필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하더군. 그래, 정의가 질서를 회복할 좋은 기회야. 민서가 동의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아이들이 걱정돼. 앞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해. 동감이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또한 수진이와 민준이가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해. 아마도 전문 심리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겪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좋을 거야. 그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도움과 지원을 가장 잘 조직할 방법을 계획하며 논의를 계속했다. 그 시간 수진과 민준은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으며 병원을 나서고 있었다. 둘 다 서로의 지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도울 준비가 된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힘든 시간은 지나갔고 앞에는 회복과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시련과 어려움 끝에 가족에게 닥친 힘든 시기를 이겨낸 후 자연 속에서 보낸 하루는 마땅히 받아야 할 즐거운 휴식이 되었다. 높은 나무들이 살짝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를 내는 숲속에 피크닉 장소가 마련되었고 공기는 삼겹살 굽는 냄새로 가득했다. 불판과 미소로 무장한 지우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천직인 양 열심히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 오늘만큼은 서프라이즈는 없어. 오직 고기와 양념뿐이야. 그가 고기를 뒤집으며 농담했다. 수지는 큰 피크닉 테이블에 간식과 음료를 차리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싸움은 금지야. 알았지? 우린 평화와 삼겹살을 위해 여기 모였어.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웃음을 자아내며 친구들에게 경고했다. 지난 몇 주간의 긴장에서 벗어난 민서는 즐겁게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식탁보를 깔고 수진을 도우며 농담 삼아 말했다. 만약 우리 가족의 모든 위기가 이런 파티로 끝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위기를 계획하기 시작할 거야. 수진의 친구들이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즐거워졌다. 최근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가 농담과 웃음과 뒤섞였고 곧 숲은 즐거운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젊은이들은 즉석 족구 토너먼트를 열었고 지훈은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합류하며 선언했다. 내가 왕년의 실력을 보여주지. 삼겹살이 다 익자 모두가 테이블 주위로 모였다. 지훈은 향긋한 고기가 담긴 큰 접시를 들고 와서 말했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메인 요리입니다. 모험은 없고 오직 고기뿐. 점심 식사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지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린 가장 힘든 시기에도 축하할 길을 찾아내지 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건배 후 초대받아 이미 훨씬 나아진 기분이었던 민준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얘들아, 기억해. 다음에 누가 또 싸움을 걸고 싶으면 비디오 게임에서 해. 거기선 적어도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잖아.